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갑술일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갑술일주는 이제 갑자, 그러니까 60갑자 중에서 갑자순을 다 하고 두 번째 이제 10개에 해당되는 갑술순의 첫 글자가 되겠죠. 첫 번째 간지가 되는데 60갑자에서 이제 갑자부터 시작한다면은 11번째 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술일주는 먼저 물상으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물상으로 하면은 세 가지 물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막에 있는 고목이다. 사막의 고목, 고목나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토와 갑목의 조합이기 때문에, 술토는 아주 황무지라든가 사막과 같은 것이고 갑목은 큰 나무예요. 그래서 사막에 있는 큰 나무, 이렇게 하나의 물상을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술토라는 것이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에 나무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 그래서 창고에 목재를 쌓아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물상은 이제 나무가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거, 이런 물상입니다. 세 번째는 술이라는 것은 가을, 늦가을이죠. 그러니까 늦가을의 나무, 그러니까 가을 나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물상으로서 갑술일주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물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갑술일주를 물상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막에 있는 큰 나무의 물상이니까,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리더의 물상도 되고 지도자상이죠. 모든 사막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큰 나무를 보고 그걸 하나의 이정표로 삼아서 왕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리더라든가 지도자의 물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창고에 목재를 쌓아뒀다, 이 말은 어떤 재물을 쌓아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재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가을나무라는 물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 낙엽이 지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다가 또 몰락도 하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에 어떤 이런 기복이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번째 우리가 일주를 해석할 때는 이제 일지에 있는 이 십신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지 십신은 편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편재의 물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재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끈하고 판단력도 좋고, 또 한편으로 욕심도 많고 주색 잡기에 능통한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공간감이라든가 수치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편재의 속성이죠. 편재의 속성이기 때문에 판단력도 좋고 욕심도 많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포태로 따져보면은 갑목은 술토에서, 갑목은 어떻게 됩니까? 해묘미에서 삼합을 하니까 술토는 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술일주는 대체적으로 유경사업, 사업을 하는데 유경사업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유경사업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뭐 양로원, 이런 것들이 다 유경사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방면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경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 갑술일주 자체가 우리가 신살로는 재고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토, 그러니까 무토가 편재인데, 이 무토가 술토에서 묘지 또는 뭐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고귀인이라고 해요, 갑술일주를. 그래서 이재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아까 물상으로 했을 때도 이재 능력이 좋았죠. 창고에 목재를 쌓아둔, 술토라는 창고에 목재가 가득 들어있는 것에서 이재 능력이 좋았는데, 또 재고귀인, 신살로 재고귀인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고 돈을 버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뭡니까? 재성의 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처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든가 사별을 한다든가 또는 처가 병약하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고독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처가 굉장히 아픈 사람, 또는 뭐 처를 굉장히 고생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남자 같은 경우 이제 남자가 제고귀인이라면 뭐 바람둥이 기질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라면은 이 술토 속에 지장간이 신정무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금은 정관이고 정화는 상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자좌관고했다. 그러니까 좌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좌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자들은 갑술일주가 보통은 이제 남자를 보는 눈은 굉장히 높고 또 굉장히 잘 봐요. 정확하게 남자를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자신이 결혼하거나 만나는 남자는 기대 이하 뭐 좀 실망스러운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이 정관과 상관이 지장간에 동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는 늘 남자 때문에 고민이 많고 남자는 또 자식으로 인해서 고민도 많고요. 또 이것이 이제 관식에 해당이 됩니다. 관과 식에 해당이 되니까 여자 같으면은 이제 이 관식이 독립하는 구조니까 혼전 임신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도 따르고 남자든 여자든 관제구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관제구설 여러가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린다든가 또는 뭐 별거 아닌데도 뭐 형사사건이나 또는 어떤 소송에 연루된다든가 이런 일들에 이제 자주 빈번하게 노출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꼭 뭐 형벌적인 의미에서의 관제구설들이 아니더라도 늘 고민이 많고 사람들과의 그 어떤 부부 관계든 뭐 대인 관계든 하는 데서 갈등이나 분쟁이 늘 따라다니기 쉬운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갑술일주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갑술일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주도하는 어떤 지도자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이 정도로 갑술일주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리더의 어떤 재능과 그 이재하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능력과 리더의 재능 이런 것들을 함께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이제 갑술일주가 을사년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이죠. 을사년을 보면은 이 을목은 급제가 될 것이고 사화는 이제 식신이 되는데 갑목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갑술일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리더의 물상도 되지만은 동시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경쟁자 을목이라는 급제의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이 사유만으로도 여러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갑술일주는 을사년이 전반적으로 요 일주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별로 반갑지 않은 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불리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다. 직장을 구하거나 또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사화가 병지니까 역마살이에요. 역마가 들어온 것이니까 이제 이동을 하거나 출장을 다니거나 굉장히 분주하게 하는데 늘 이 라이벌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벌었을 때 또는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나누어야 되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서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학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냥 나의 목표에 비해서 저주하다든가 또는 경쟁자를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가 돼요. 연애도 지금 사화가 술토를 만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관계도 다소 시들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만남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만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지장간에
지장간에 무경병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지장간에 신정무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병신합하는 면이 있어서 암암리에 어떤 소개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나는 인연들은 있는데 그 인연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고 좀 시들해질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을사일주고요. 그 다음에 건강면에서도 병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간에 병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썩 좋은 운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면에서도 그렇게 반가운 운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역시 재물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일주가 급제 경쟁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고, 결과가 항상 내가 그 결과를 다 가질 수가 없는, 나누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갑술일주가 사주 전체 구조상으로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먼저 천간에 이렇게 갑이나 을이 있는 경우를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경우는 아주 불리한 한 해가 될 수 있죠. 을사년이 전반적으로 이미 겁재가 들어왔는데 또 원국에 비겁이 있다는 것은 사주 전체 격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해월이라든가 자월의 갑을목인데 여기에 뭐 무토나 기토가 있는 구조다 그러면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다소 불리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갑을이 있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신호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정이 있을 때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천간에 병정이라는 것은 식상이죠. 그러면 이 병정이 있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화가 있으면 조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가 있고요. 병화가 있을 때는 아주 괜찮은 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단 지지에 뭐 여기에 인이 있다든가 뭐 묘가 있다든가 하면은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병정이 아니고 이제 무기가 있을 때를 한번, 천간에 무기가 있을 때, 그러면 무기가 있으면은 이제 을이 왔다는 거는 이게 급제가 와서 재성을 탈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쁜데, 그러나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는 갑목이라면은 무기가 만약에 원사주 있다 그랬을 때는 을사년에 아주 좋은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돈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쟁자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라이벌인 나를 도우러 온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는 사람이 천간에 무기토가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을사년이 아주 좋은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경금이나 신금이 있는 경우라면은, 경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좋은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금이 있는 경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월이나 자월생이라면은 경금이 이렇게 있다, 신금은 빼고요, 경금이 있다 그러면 안 좋은 해가 될 수 있고, 거꾸로 신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월지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사주 구조를 가지고 늘 살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계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계수는 인성이죠. 인성이 있는데 을목은 겁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좋지 않은 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여기에서 만약에 뭐 무토라든가 기토가 함께 있는 그런 구조라면 천간에 임계수도 있지만은 뭐 무토나 기토도 있는 경우라 그러면 또 좋은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월지라든가 격국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간은 그렇다 치고 지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지에는 해수가 있다든가 또는 신금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일단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에 만약에 뭐 유금이 있다든가 또는 축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할 때 여기 천간에 갑을목이 있거나 이래도 좋은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금이나 축이 있는 경우라면 을사년이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역량으로 나의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신금이나 해수가 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좀 번거롭고 귀찮은 일에 연루될 수가 있다, 또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뭔가 쟁취를 하더라도 우여곡절 끝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을사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갑술일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